이야기라고 해도 엄청나게 오래 전이긴 한데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 뭘 했었냐, 공급, 수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금 이야기도 살짝 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이거는 기본적인 이야기니까 대충 안다고 생각하고, 소비자 선택을 살짝 복습을 해봅시다. 소비자의 선택. 왜냐면 이게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이제 소비자 선택 반대는 생산자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그 그림 있잖아요. 다시 그릴까? 다시 안 그릴게요. 그 수요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 생산자가 선택하는 거, 공급이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선택은, 소비자는 뭘 원하냐? 효용을 원해요. 효용은 유틸리티. 그러니까 내가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도. 이게 원하는 게 효용이죠.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극대화하기를 원한다. 오,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계 효용, 맞아요. 한계 효용. 한계가 마지널. 이거 맞을 거예요. 정확한 스펠링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거야. 이제 그러니까 단위 하나를 더 소비할 때 얻는 효용. 이제 한계라는 게 하나를 더 소비할 때 얻는 효용이죠. 하나를 더 소비할 때 얻는 효용 해서 한계 효용.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 했었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다. 이게 뭐였나? 맞아요, 맞아요. 그게 한계용 체감의 법칙. 한계용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은 이제 많이 소비하면 적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소비할 때 얻는 효용이, 이제 이 개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얻는 효용들이 작아진다는 거. 예를 들어서 효용을 5 얻었다가 4 얻었다가 3 얻었다. 왜? 맞지. 맞아요. 배 터지니까. 질리니까.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계형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계속 사면, 계속 사도 이제 막 행복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걸 어느 정도 사야지 행복할까? 가장 효용이 클까? 그렇죠? 이게 효용 극대화. 그래서 이 결론으로 이제 그때는 두 가지가 나왔었거든요. 하나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이제 여기다 적을게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이제 가격 한 단위당 한계 효용, X의 한계 효용과 Y의 한계 효용이 같을 때까지. 이게 뭘 뜻하냐? 이제 X가 돼지국밥이고 Y가 바나나로 갑시다.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돼지국밥을 살지 바나나를 살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가격 대비했을 때 얻는 한계 효용이 똑같은 전까지 산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돼지국밥을 하나 샀을 때가 아니지. 한 1원치 샀을 때 얻는 한계 효용이 바나나보다 크면 바나나를 사야겠죠. 알지. 돼지국밥을 사야지. 바나나를 하나 안 사고, 하나가 알지. 1원치를 덜 사고 돼지국밥을 1원치 더 살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더 크면 계속 이거를 1원치, 여기서 마이너스 1원하고 여기서 플러스 1원 해서 이걸 사고, 반대로 요게 더 크다, 요게 더 크면 여기서 플러스 1원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1원 할 거니까 이게 똑같아질 때까지 계속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효용 균등할 때까지 사면
한계효용이 균등해지면 이제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한계효용은 1단위당 돈 1단위당 한계효용이죠. 균등해지면 효용이 극대화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죠. 이제 무차별 곡선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x제곱 여기 y제로 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예산선, 이제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x제 y제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효용이죠. 무차별 곡선은 잠깐만요. 무차별 곡선은 이게 요렇게 갈수록 높은 거였어요. 효용이 높은 거예요. 왜 그렇냐?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잠깐만 색을 바꿔가지고 봐야겠네. 아 귀찮아. 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요만큼 xj 요만큼 사는 것보다 이거 바나나를 이만큼 더 살 수 있잖아요. 지금 내 돈으로. 이게 경제학적인 이제 감각이 있다는 소리죠. 더 살 수 있잖아요. 더 사면은 효용이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은 이제 예산선. 내가 살 수 있는 돈이고, 빨간색은 무차별 곡선. 이제 효용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인 거죠. 그래서 그때 말했겠지만 여기 만나는 점, 두 개가 접하는 점이 가장 효용이 크다. 극대화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란 건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계효용 균등이나 아니면 1일 법칙 이런 두 개 중에 하나를 따르면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저번에 배웠던 핵심 내용이에요. 약간 기억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좋네요.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 이야기를 했어요. 소비자는 결론이 났죠? 이미 어떻게 하면 가장 효용이 극대화되는지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럼 이제 생산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생산자는 공급 역할을 하죠. 그러면 생산자는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생산자는 컴퓨터 250 받았는데 안 와서 효용이 없다. 글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언젠가 넣을 거니까 기다리세요. 근데 뭐 그거 알지? 오기 전에 환불을 하면은 돈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공급 역할. 그럼 생산자는 뭘 보세요.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소비자에게 주어진 거. 돈. 비용이 주어졌었죠. 선택할 수 있는 거. 뭐였어요? X제, Y제를 얼마나 살지 선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소비자는. 그러면은 생산자는 에게 주어진 거는 뭘까요? 생산자가 에게 주어진 거는 이제 얘도 비용이죠. 비용인데 여기는 비용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비용은 보통 생산자의 말하는 거 예산이에요. 소비자는 이제 비용이죠. 비용이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생산 요소라는 걸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비용이라고 합시다. 선택할 수 있는 거. 생산량 Q. 생산량이죠. 양과 그 다음에 생산 요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일단 생산 요소를 선택해서 생산량을 나타내는 거겠다. 생산 요소를 통해 생산량.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제가 공장주예요. 공장주가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상품, 예를 들어서 어떤 거 가져올까요? 컴퓨터를 할까요? 그러면 컴퓨터를 합시다.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그럼 제가 컴퓨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컴퓨터를 만들 때 그 돈으로 얼마나 만들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공장 타이쿤 같은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생산 요소는 뭐냐? 여기부터 들어가 봅시다. 생산 요소는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되지? 생산을 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해야 되나? 하기 위한 요소. 이제 보통 일반 경제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봐요. L과 K예요. L은 노동이에요. K는 자본이에요. 그럼 이게 뭘 뜻하냐? 이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님이 L인 거죠. 저도 L이에요. 이제 그리고 자본은 뭐냐? 기계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컴퓨터를 만든다. 공장 기계가 있죠. 그리고 그걸 돌릴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공장 기계는 K가 되고 돌릴 사람은 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K.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게 나오냐면 이제 생산 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생산자에게는. 생산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Q는 F, LK 이거예요. 이게 뭐냐? FX 이거 옛날에 보신 적 있을 텐데 이게 함수 표시거든요. Y는 FX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X가 바뀌면 Y가 바뀐다. 이런 그냥 뜻이에요. X가 원인이 되고 Y가 결과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런 뜻이에요. 이 함수 표시가. 그러면은 이 LK는 뭐냐? 노동과 자본이 생산량을 변하면 생산량이 변한다. 이게 생산 함수인 거예요. 생산 함수. 별거 없죠? 그런데 이제 L과 K로 나누면서 이제 특이한 포인트가 하나 발생하게 돼요. 생산자에게는. 소비자에는 다른. 소비자는 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모든 걸 조정할 수 있단 말이죠. 살지 말지. 근데 이제 생산자는 L과 K를 맘대로 못해요. L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K는 맘대로 못해요. 왜냐면은 이 자본이라는 게 기계 설비라는 게 설비나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단기, 장기로 나눠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그냥 애가 단기, 장기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는. 단기가 뭐냐? 애만 변하는 거. 먹고 찔까 말까. 먹고 찔까 말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단기는 뭐냐? K가 고정인 거예요. 고정이고, L만 변함. 그리고 장기는 이제 K랑 L 둘 다 변화가능.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K의 그러니까 자본의 변화가 어렵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어렵죠. 왜냐면은 너 나오지 마 하는 것보다 이거 기계 뺄게요가 더 어렵잖아요. 선택하기가. 기계 들어오는 것도 어렵죠. 기계 들어오는 한 명 더 고용할까요? 이건 쉽지만 기계를 하나 더 들어올까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기 시점에서는 어떤 생산자가 K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본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렇죠. 근데 이제 장기 시점에서 보면 이제 생산자가 장기 시점에서 보면 기계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 갖다 팔 수 있죠. 팔 수 있다. 살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뭐야. 연락. 지금 경제학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뭐 계속 보실지 모르겠다마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K가 변화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단기 장기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간이 길다 짧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어떤 공장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기계를 갖다 놓기 쉬운 공장이 있다고 하면 기계가 싼 공장, 싸고 잘 팔리고, 그러니까 자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장이면 장기가 짧아요. 장기가 짧게 돼요. 근데 이제 기계가 비싸고 한번 들여놓기가 어려운 뭐 반도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공장 하나 만들기 빡시잖아요. 비싸고. 그런 데는 장기가 길겠죠. 왜냐면 기계 한번 들어오면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준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자본이 변할 수 있냐 없냐가 자주 고장나서 계속 바꾼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계가 바뀌면 장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고장나면 그 기계를 버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장기가 돼요. 그러니까 단기식에서는 기계가 자본이 무조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단기에서는 바뀌어요. 같은 기계여도 장기냐고요? 글쎄요. 근데 기계가 바뀔 수 있다는 그 가정이 들어가면 장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하면 단기고 기계가 바뀔 수 있다고 가정하면 장기가 돼요.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계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장기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런 기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단기 장기에 대해서 이제 봤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방송을 안 해서 버퍼가 걸린다. 글쎄요. 이건 애초에 생산이 아닌데 생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거는 단기일까요? 잘 모르겠네. 제가 L이라면 뭐 이거는 자본이니까 장기가 맞겠죠? 서버가 주게 되면은 장기 모르겠다. 대충 장기인 것 같아요. 역시. 그렇구나. 아니 근데 방송을 많이 안 하긴 했어. 어쨌든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겠죠.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비트레이트 좀 내려볼까? 어차피 이거 강의하는 건 비트레이트 셀 필요도 없는데. 비트레이트 2000원 내렸는데 바로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네. 이제 단기 생산 함수. 그러면은 Q는 F, LK인데 똑같아요. 근데 K가 고정인 거예요. 고정의 K인 거. 이거는 원래는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지? 그냥 뭐 요런 표시를 할게요. K가 고정이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봤죠.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 있다고. 이것도 똑같아요. 한계 생산 체감이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한계 생산 체감. 이거 똑같죠. 한계 효용 체감이랑. 한계는 이제 한 단위 늘었을 때 변화량. 아니에요. 요거는 팔리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지금 좀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생산만 생각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 파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은 우리 생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산이 뭐냐? 이건 생산량이에요. 체감 줄어든다. 이건 뭘 뜻하냐? L이나 K가 한 단위
늘었을 때 맞아요. 잘하시네. 통찰력이 있네. 생산량이 이 늘어나는 정도가 줄어든다. 점점이죠. 점점. 체감은 점점 줄어든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 개수가 고정이 돼 있잖아요. 기계 만약 3개야. 그러면은 이제 사람을 내가 3명 뽑을 때 아니 뭐 사람 뭐 6명 뽑자 합시다. 한 기계에 2명씩 들어가면 이거는 약간 그런데 내가 돈이 이제 잘 팔려서 잘 팔린다고 해야 돼. 돈이 있어서 사람을 더 뽑았으면 9명 뽑아버렸어. 근데 기계가 없으면은 이제 한 사람 한 기계다 3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야 그거. 스타크래프트예요. 스타크래프트의 가스야. 스타크래프트의 가스예요. 가스 채굴. 그냥 똑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가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꾼 3마리만 넣어야 되는데 4마리를 넣는다고 해서 그게 막 엄청 많이 얻지를 못하잖아요. 5마리 넣어 똑같지. 왜냐면 줄 서 있잖아요. 여기 기계 못 여기 가스 채굴 못 들어가서 일꾼들이 줄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아요. 그게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그게 있다는 거. 그게 포인트고 이제 장기에서는 장기도 아까 전에 이거 장기예요. 장기에서는 이제 LK 그대로 쓰는데 K도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래프가 똑같이 나와. 소비자의 그래프 형태랑 비슷하게 한 그래프가 나온다. 아까 전에 봤던 그 그래프를 또 그릴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가 L이고 여기가 K예요. 그리고 여기서 파란색으로 쭉 긋는 거. 이게 뭘까요? 이거는 파란 선은 이제 등비용선이라고 해요. 같은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5명 뽑는, 여기가 만약에 5개라고 하면 여기 5명을 뽑잖아요. 사람을 5명 뽑든지 기계를 5개는 좀 해보고 2개? 근데 뭐 그냥 5개를 합시다. 편하니까 그게 5개 기계를 5개 쓰든지 사람을 5명 쓰든지 똑같은 비용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데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뭐지? 잠깐만요. 잠깐만 헷갈려. 에이씨 일단은 이거 전에 그 이야기부터 하자. 일단 이 그래프 그릴 건데 일단은 등생산선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등량 곡선. 이제 같은 생산량을 표현한 곡선. 2000이요. 2000. 버퍼링 좀 괜찮아요? 어제 보는 거 똑같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크게 그거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등량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 뭐야 아까 전에 XY 한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색깔을 좀 바꿔보자. 주황색, 노란색은 잘 안 보일 것 같아. 핑크색. 이렇게 하면 이제 보면은 K랑 L을 이만큼, 얘는 K랑 A를 이만큼이죠. 얘는 K랑 A를 이만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위로 갈수록 이제 양이 커져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L과 K를 선택했을 때 L과 K를
선택했을 때 얼마나 생산할 수 있냐 야를 나타낸 등량 곡선이다 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용을 나타내야 되는데 비용을 나타내야 좀 애매하네. 어쨌든 이게 비용선인데 5개. 잠깐만, 왜 5개지? 비용이 네, 이건 비용 함수를 좀 배우고 이건 일단 대충 말하고 좀 이따가 비용 함수에 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소비자 이론이랑 비슷한 형태라는 것만 대충 하고 넘어갑시다. 파란색이 등비용선이고 이거 같은 비용이에요. 같은 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생산 요소의 조합인 거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조합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이만큼 뽑아내는 거예요. 갈색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돈 다 썼는데도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애를 사람이 많고 그 기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를 늘려주고 사람을 줄이면 오히려 생산량이 늘어난다. 이제 이런 그림이라는 거. 맞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나오죠. 이거 두 개 만나는 점이 어떤 점일까요? 이게 생산자 균형이거든요. 이 점은 생산량이 극대화되는 점이다. 어떨 때? 같은 비용일 때.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같은 생산량일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점이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생산자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엄청난 포인트가 있어요. 소비자는 제 목표가 뭐였어요? 소비자의 목표. 효용이죠. 효용 극대화. 그거는 단기여서 그럴 텐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생산자 균형이 여긴데 그렇죠. 생산량 극대화된 점이니까. 그런데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가 목표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린 거는 이게 효용이었잖아요. 그 소비자 점에서는 이 그래프가. 그래서 그 비용과 효용 무차별 곡선이죠. 이 만나는 점에서 소비하면 오케이였어요. 주야비님 안녕하세요. 도방. 맹큐의 견제약 안 읽어봤어요. 저 맹큐의 경제학을 읽어본 적이 없고 맹큐의 경제학으로 만든 프린트를 읽어봤네요. 저는 경제학과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뭐지? 경제학과면 다 읽어보는 것 같던데. 저는 이제 그 수험 그거 서로 배웠기 때문에 팔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근데 뭐 이런 방송 할 것 같아요. 계속 요새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효용 극대화. 그러니까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를 할 때 가장 많은 만족도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똑같이 적용시키면 생산자의 목표가 여기서는 생산량 극대화인가를 이제 생산량 극대화해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 생산량이 극대화된 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찾아낸 게. 맞죠? 그런데 생산자로 이제 빙의를 해보세요. 한번. 우리가 공장주가 됐어. 목표가 컴퓨터를 많이 만드는 걸까요? 피방에서 음식 만드는 거. 생산량을 쳐죠, 그것도. 그러면은 그러면은 알바생은 안 된다. 그럼 니 피방 주인이 어차피 피방 주인이 됐어요. 요리를 팔아요. 그러면은 님의 목표는 뭐예요? 요리를 많이 파는 거예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죠. 요리를 많이 아무리 내가 요리를 많이 만들 수 있어도 사실 별로 그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건 알바생의 목표지 이거는. 알바생의 목표? 알바생의 목표는 아니다. 피방 주인이 알바생한테 원하는 거지. 피방 주인이 알바생한테 원하는 건 요리를 많이 만들어는 거지만 만들어 다 팔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는 또 달라요. 왜냐면은 잠깐만요. 이 생산군형 잠깐만 이거 위에 거 지워야겠다.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용이라는 게 항상 같지가 않아요. 왜? 같지 않다. 많이 보세요. 이제 내가 비용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L이랑 K라고 했잖아요. L이랑 K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L이랑 K는 그 뭐야? 내가 아까 전에 상계 생산 체감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뭐냐고요? 사회적 역할은 또 다른데 이거랑? 사회적 역할? 어쨌든 한계 생산 체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같은 LK를 넣어도 K를 추가해도 추가 줄어들어요. 뭐지? 약간 철학적인 질문 하시네. Q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Q가 덜 늘어난다. 잠깐만요. 이거 이야기하고 이야기할게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만 하고. 그래, Q가 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이냐? 20만원 2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20만원으로 내가 처음에 요리를 만들면 500개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10만원 더 추가해도 250개가 추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Q가 덜 늘어나기 때문에 한계 생산 체감이 있기 때문에. 한계 생산 체감이랑 다른? 잠깐만, 한계 생산 체감? 야, 말이 좀 다르지 싶은데 규모에 대한 이건가? 한계 생산 체감은 아니다. 한계 생산 체감은 아닌데 어쨌든 같은 논리거든요 이것도. 잠깐만요. 이제 그니까 많이 만든다고 해서 추한다 해서 이게 250개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뭐 현실에서 생각해보면 장소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이제 추가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팔린다 가정해도 내가 너무 많이 만들면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리를 많이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요리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많이 만들 다 팔았어. 근데 내가 점점 손해를 보는 거야. 많이 만들수록. 그러면은 안 만들고 싶겠죠. 피방 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기업의 목표는 요리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거다. 그러면은 딱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정도만 만들어야 된다. 이게 피방 주인의 그거인 거, 핵심인 거죠. 이걸 이야기하려고 좀 했는데 이거 잠깐만요. 이게 그거를 말을 해야겠네. 이게 아까 전에 한계생은 체감이라고 했는데 한계생은 체감이 아니에요. 요거는 좀 깨진 것 같아요. 이게 나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렵네. 이게 한계생은 체감이 아니고요. 왜 손해를 보냐면 이게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불변 감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에서는 이게 한계생은 체감이에요. K가 A에 비해 L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까 전에 말했죠? 그 스타크래프트 가스 캐는 거. 이게 한계생은 체감. 그런데 장기에서는 사실 한계생은 체감이라고 하기 웃기잖아요. 왜냐면은 K를 더 많이 하면 되잖아. L이 부족하면. 약간 그런 논리가 성립해버리잖아요. 왜냐면 가스 부족하면 멀티 깔면 되잖아. 일꾼 너무 많으면 멀티 깔면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장기에서는 이제 규모에 대한 보수라는 말로
이거를 바꿔요. 이게 뭐냐? L과 K를 늘렸을 때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야. 근데 말이 다른 거예요. 한계선을 체감은 장기에는 못 쓰는 말이에요. Q가 늘어나는 정도를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 그려보죠. EL, EK 라고 했을 때 이제 L을 2배, 그러니까 사람을 2배로 뽑고 K 뭐 그런 거긴 한데 이제 자본을 2배로 늘려도 하고 보니까 생산량이 얼마나 되냐. 이게 2가 될 수도 있고 2보다 높을 수도 있고 2보다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2랑 똑같으면 불변이고 2보다 크면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2보다 작으면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방 공사에서 주방 크기가 1.5K가 되냐고? 그것만으로 K가 는 걸로 쳐주나? 예. 그렇지. 그런 개념인 거죠. 생산량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생산량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1.5K고 0.5L인데 생산량 어떻게 됐어요? 시메님의 PC방.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코로나는 못 따집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제 그 L이랑 K랑 Q의 관계. 잘 쓰시네 근데. 그렇게 말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잠깐만요. 이제 L이랑 K랑 아까 전에 봤잖아요. 여기가 이게 뭐였죠? 등량 곡선이었죠. 이 Q 어떤 한 Q란 말이에요. 요거는 그것보다 높은 Q. 그런데 요게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L을 이만큼 해서 이만큼 늘려는 건데 이게 늘어나면서 이게 이렇게 조금밖에 안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요전보다 만약에 2배로 늘렸어요. L을. 여기도 잠깐만. 원래 점이 여기라고 치면 이제 둘 다 2배로 늘려봅시다. 2배로 늘렸어요. 여기고 K도 여기에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만나야 그 2배잖아요. Q도 2배가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2배 못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L은 2배가 돼도 이제 Q 양이 적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거 이 모양이 관계 있는 거 아니네. 어쨌든 그러니까 대충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이거. 어쨌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아무튼 그런 느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빼고 생각했을 때 코로나 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피방을 내가 이제 피방 주인이에요, 님이. 피방 주인인데 주방을 2배로 늘렸어. 사람도 2배로 늘렸어요. 그런데 이제 생산량이 2배가 되냐? 봤을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될 수도 있다. 2배 넘으면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2배면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2배가 안 되면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말한 의문이 풀리는 거죠. 생산량 극대화를 해도 생산량 극대화를 해도 이득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도 그냥 생산 비용이 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인 거예요. 생산 비용이 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작은 규모면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가 일어난다. 왜냐면 이제 이거는 뭐 전문화, 효율성 뭐 이런 거 말하거든요, 보통. 전문화, 효율성. 근데 이건 일반적 이야기고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큰 규모면 이제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 일어난다. 왜? 너무 커지면 이제 뭐 비효율성 뭐 그런 게 많이 늘어진다. 약간 공무원 사회 같은 이제 이런 비효율성이 늘어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 그거랑은 좀 다르죠? 아 그건 달라요. 왜냐면은 이건 LKQ의 그거잖아요. 그 말이랑 다른 게 만약에 L이 11에서 11L이었어요 처음에 11K고 11Q였어요. 근데 12L 되면 12K 되고 12Q 되면 이거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1인데도 11.5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큰 규모일수록 어디 느렸을 때 생각보다 이득을 못 본다. 이게 그런 그냥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성장성이 작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대충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맞아요. 근데 맞죠. 왜냐면은 이게 근데 만약에 내가 규모가에 상관없이 항상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라면 나 규모에 상관없이 항상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라면 계속 규모를 키운다. 그렇죠. 돈복사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현실에서는 처음에는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있어서 막 키웠지만 뒤에 되면 비효율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죠. 왜냐면 돈복사복가 안 되니까. 그게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했냐?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는 이윤극대화다.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 그것도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처음에 맞아. 예.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 잘하시네.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는 생산량 극대화가 아닌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아무리 내가 싼 값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내가 싼 값에 많이 만들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많이 만든다고 해서 그게 항상 이득으로 무조건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랑 생산량 극대화랑 다르다. 그렇죠. 생산량 극대화랑 이윤 극대화 다르다. 이게 그거의 차이예요. 소비자와 생산자의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가 아니요. 지금 한 거는 생산량 극대화. 아까 전에 본 요거는 생산량 극대화예요. 왜냐면은 이윤을 이야기 안 했잖아요. 우리가 이윤 극대화는 이제부터 이야기 할 거예요. 이건 생산량이잖아요. Q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생산 요소를 통해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점을 찾았죠. 생산량 균형. 네, 근데 한다기보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모르냐? 얼마나 생산해야 되냐? 이걸 몰라요. 우리는 지금 많이 생산하는 법을 배웠어요. 많이 생산하는 법을 배웠어. 근데 얼마나 생산해야 가장 이윤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는 거는 요리를 개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알바생이야. 1급 알바생이에요. 지금 1급 알바생이 된 거야 이제. 지금 이제 알바하러 가면 요리를 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요리를 개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얼마나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시키는 대로 일단 만드는 것밖에 못하는 상태야. 현재는 1급 알바 상태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PC방 주인이 돼야 되잖아. PC방 주인. 그러니까 발주를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윤극대화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윤이 뭘까요? 이윤이란 건 이윤은 매출 빼기 비용이겠죠. 맞죠? 그럼 이제 이거를 나타낼 거예요. 이윤을 아마 뭘로 하더라? 무슨 이상한 그걸로 하는데? 뭐 이런 느낌하고 유로 할게요. 그냥 나는. 유는 또 그거 헷갈리나? 이윤. 그냥 이윤을 하자. 이게 아마 파이 뭐 이런 비슷한 그거 쓰진데 모양을. 아 뭐 이윤 오케이. 아 뭐, 이윤. 그냥 이윤으로 합시다. 어쨌든 이윤은 매출은 어떻게 돼요? 매출은 이제 우리가 지금 생산량과 이윤의 관계를 내야 되거든요. 관계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매출이란 건 가격이랑 생산량의 관계 곱한 거죠. 내가 하나를 5,000원에 팔면 매출은 5,000원이 되잖아요. 맞죠? 내가 두 개를 5,000원에 팔면 매출은 10,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은 P 곱하기 Q예요. 그럼 비용 어떻게 되냐? 비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안 배웠어요. 왜냐면은 이제부터 배워야 돼. 비용 함수라는 걸 이제부터 배울 거거든요. 이제 비용 얘기를 할 거야. 이것 때문에 비용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은 코스트예요. 코스트. 그래서 토탈 코스트에서 TC예요. 이걸 배우면 부자가 되진 않고 이걸 배우면은 뭘 할 수 있지? 이걸 배우면은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약간 아는 척 하는 용도로 배우는 거야. 예. 자본과 감수성. 지금은 내가 PC방 주인이 아니지만 언젠가 PC방 주인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이제 그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내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누가 그거 발주 얼마나 넣어야 돼요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윤 극대화를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랑 가격이랑 해가지고 매출에다가 이걸 만들어내는 비용을 빼가지고 그 극대화하는 점을 찾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제 자본과 감수성을 키우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PQ는 쉽잖아요. PQ는 그냥 당연한 거잖아. 가격 곱하기 Q는 쉬워요. 근데 TC는 우리가 지금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TC 비용이 얼마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 이제 여기서부터 비용의 함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윤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TC를 찾아 들어간 거예요. 비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이 있어요.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나요? 있으려나?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게 그대로 적용돼 있거든요. 아까 전에 봤던 시가가 아니고 이것도 단기 장기 이야기예요. 가변 비용은 단기에서 변하는 비용, 고정 비용은 단기에서 안 변하는 비용. 그럼 아까 전에 그 배운 거랑 맞죠? 맞아요. 그거야. 회의 비용은 고정 비용. 그럼 가변 비용은 뭘까요? L의 비용이겠죠. 그러니까 해고하면 월급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변 비용이 되는 거예요. 기계는 고정 비용이야.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은 가변이죠. 임금은 가변이요. 임금은 언제나 가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봅시다. TC 토탈 코스트예요. 그 다음에 TVC, TFC 이렇게 나눠요. 이제 F는 이거 토탈 코스트는 토탈 바리에블 코스트. 이게 가변 비용. 그 다음에 저건 토탈 픽스드 코스트에서 이제 고정 비용인 거예요.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그러면 이걸 또 다르게 나타낼 수 있어요. 좀 간단하게 나타내면 WL 플러스 RK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이게 TBC가 가변 비용이 WL이고 고정 비용이 RK다. 그래서 W가 뭐냐? W가 뭐야? 이거 웨이지, 이거 월급이야. 월급? 뭐라고 하지? 그 임금. 그 다음에 R은 렌트, 대여료. 이거 지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옛날에 땅값이에요. 땅값인데 옛날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를 가정을 하고 만들어서 지대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대여료, 렌트,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자본의 비용, 그냥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 식이다. 이게 비용의 식이다. 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식을 나타냈잖아요. 비용 함수를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러면은 그럼 뭘 해야 되냐? 아까 전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이윤 극대화를 해야 된다 했죠. 이윤은 T PQ 빼기 TC라고 했죠. 그런데 이거를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거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을 한다 하면은 느낌을 받을 수 있나? 애플리케이터 닉네임 한계 효용 체감 어때요? 딱 6글자네. 은월이 뭐 쓰는 거예요? 은월이 뭐 쓰는 캐릭터야? 뭐 쓰는 캐릭터인데 이게? 약간 도적류 같은데? 도적류예요 얘? 은월이? 전사야? 한복 영혼 잘 어울릴 것 같은? 한계용 체감 이미 사용 중이라 한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고 싶은데? 인형사네? 램프도 인형사 같은 애구나. 강씨 같은 그런 느낌인가? 버서커, 광전사, 은월. 남성, 잊혀진 영웅, 숨은 달, 해적, 영웅, 여우구슬, 너클? 뭐 너클이 해적 거니까. 그런가 보네요. 어떤 게 좋지? 음, 모르겠는데? 그냥 적당히 하세요.
어쨌든 경제학 글쎄요 한 개 무슨 체감 같은 거 넣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생각날 만한 게 뭐 있나? 좀 뭐가 아이디어 하기 괜찮은 캐릭터 있나? 뭐 있을까? 기억나는 게 잘 없는데. 아! 규모 잠깐만 규모에 대한 감소면 7개 있잖아요. 규모의 불경제 이거 돼요? 이것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있을 것 같아. 아 됐어. 없구나. 오케이. 규모의 불경제 좋네요. 어쨌든 이제 이용 극대화를 하려면 이거를 그 뭐야 TQ는 늘리고 TC는 줄여야 되잖아요.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렇죠. 생산량 아니죠. 매출 빼기 비용. 그게 이윤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잠깐만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MR이랑 MC거든요. 이거는 한 개 수입, 한 개 마지널 리베뉴. 맞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많이 판다를 어렵게 말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한 개 비용. 이제 마지널 코스트죠. 그럼 한 개 수입 뭘 뜻하냐? 잠깐만요. 한 개 수입은 이제 Q 하나를 생산할 때 얻을 수 맞지? 얻을 수 있는 수입. 이고 한 개 비용은 이제 Q 하나를 생산할 때 내가 내는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MR이야 MC인데 MR과 MC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 중에 이게 더 크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거 지금 Q 하나 생산할 때는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MR이 MC보다 더 큰 시점이 있다. 그러면은 Q를 더 생산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하나를 얻었어. 내가 얻는 수입이 비용보다 크다면은 Q를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반대로 MR이 MC보다 작다. 작으면 Q를 이제 줄여야겠죠. 왜냐면은 내가 Q 하나를 더 생산했는데 내는 비용보다 그렇죠. 사장님 미쳤어요. 진짜 미친 거죠. 왜냐면은 진짜로 손해보는 사람이죠. 하나 팔 때만 손해보고 있는 거야. 하나를 내가 더 만들면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큰데도 계속 만들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Q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MR이 MC 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될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윤이 이건데 요거는 MR이죠. MR과 관련된 거죠. 매출은 그 다음에 요거는 비용. 그래서 이게 같을 때까지 Q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이 같은 거지 수입과 비용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잠깐만요. 한 개 수입은 잠깐만. 한 개 수입 보통은 그냥 P랑 같다고 칠게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거에 따라 달라요. 내가 하나를 팔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르지만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하면 P잖아요. 내가 Q 하나를 얻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생산 하나 할 때 가격만큼 이득 얻잖아요. 내가 5,000원 하나 팔든 그다음 5,000원 두 개 팔면은 5,000원 이득이고 5,000원 세 개 팔면 5,000원 이득이죠. 또 하나 만들 때마다. 그러면은 한 개 수입은 P랑 같다. 여기선 지금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일단. 왜냐면은 내가 Q 하나 만들 때 하나 P 가격으로 팔리니까. 그런데 한 개 비용은 아까 말했죠. 한 개 비용은 비용이 커진다. 뭐 수학 체감이나 그런 아까 전에 뭐 규모에 대한 감소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많이 생산하면 비용이 커져요. 체증이 한 개 비용 체증이에요. 체증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요. 요걸 P로 잡고 어떤 한 P점에 요게 이제 MR이에요. 그런데 그 뭐야 이거 한 개 비용은 늘어난다 했잖아요. 한 개 비용 체증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점에서 지금 사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게 한 개는 내가 하나 만들 때마다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매출을 어떻게 내고 있어요? 매출은 MR P 그러니까 MR 곱하기 Q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Q니까 내가 하나 하면은 MR만큼 이득을 얻고 내가 두 개를 만들면 MR보다 두 배로 이득을 얻겠죠. 세 개 만들면 MR보다 세 개로 이득을 얻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요런 느낌이야. 내가 Q를 하나 만들면 MR의 한 배, Q를 두 개 만들면 MR의 두 배, Q를 세 개 만들면 MR이 세 배 이런 식으로 내 이득이 잠깐만 이거 너무 큰데 좀 내려가지고 대충 요런 느낌 얻고 있다고 그립시다. 이게 하나 팔 때마다 얻는 이유 그냥 이런 그래프예요. 이게 PQ 이게 매출이야.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비용도 늘어난다 했죠. 한 개 비용은 잠깐만 한 개 비용 이거 아니고 잘못 그렸네. 잠깐만요. 한 개 비용 체증이니까 반대로 그려야 되네. 한 개 비용은 이렇게 생겼어. 이게 MR, MC.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아닌데? 잠깐만. 맞지. 이게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Q가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엄청 늘어나잖아. 한 번에 올라가는 비용이. 맞죠. 이게 MC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MR 따라서 보면은 요게 PQ, 요게 매출이죠. 매출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요거 그 코스트도 코스트 요렇게 생겼잖아요. 코스트 엄청 이거 아닌데? 코스트도 이렇게 생겨. 잠깐만. 처음에는 조금만 늘어나고 처음에 천천히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는 거. 이거 똑같이 생겼네. 잠깐만. 헷갈리네. 잠깐만요. 비용 함수가 어떻게 생겼지? 비용 함수. 비용 함수 똑같이 생겼나 보네. 똑같이 생겼나 봐요. 똑같이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비용 함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이거 만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아이씨 그리 개 귀찮네. 이거 그래프 하나 더 그려야겠다. 그냥 아까 전에 저거 MRMC는 기억하시고 따로 그릴게요. P랑 Q로 나누면 이제 요게 PQ죠. 매출. 이거 매출이고 비용도 이렇게 되잖아요. 비용도 아까 늘어난다 했잖아. TC. 점점 늘어난 폭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모양이. 맞죠? 그러면은 언제가 극대화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PQ에서 TC를 빼는 게 극대화 되는 거는 여기죠, 여기. 여기가 이게 차이가 제일 큰 데잖아. 여기잖아, 여기. 차이가 제일 클 때가 여기가 극대화 되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이 같은 점이라는 건데, 잠깐만. 한 개 비용을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어떻게 그래야 돼, 씨.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익과 같다는 게 실제 수익과 비용이 같은 거 아니에요. 실제 수익과 비용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이 엄청 커졌을 때 실제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용이 엄청 커져야 돼. 왜냐면 처음에 비용이 더 싸니까 내가 만들고 있잖아요. 맞아. 그걸 생각해. 처음에 비용이 수입보다 적으니까 만들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메꿔지려면 비용이 엄청 올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이랑 그게 같은 점. 이윤이 0인 점이에요. 이윤이 0. 이건 이윤이 0이고 이건 이윤이 극대화인 거야. 요 점은 요 점이죠. Q. 요거는 여기. 그러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개 수익과 비용이 같다는 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개 수입이랑 한 개 비용 같다는 게 수익과 비용이 같다는 거랑 다른 말이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시겠으면 조금 그래프를 제가 한번 열심히 그려볼게요. 잘 이해될 수 있게. 이게 빡셔가지고 그래프 그리기가 현실에도 그리라 해도 지금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는 그래프를 2개 그려야 돼요. 보려면 밑에부터 그리자. Q 그리고 여기는 MRMC. MRMC, MR. 오케이. 봅시다. 요게 MR. 아까 전에 말했던 P랑 같으니까 가격이 그대로라고 가정하고 그릴게요. 원래는 이제 그 시장 모양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판다고 가격이 줄어드는 데도 있잖아요. 내가 많이 팔면 가격이 줄어드는 데도 있을 거고 내가 많이 팔아도 가격이 그대로인 상품도 있을 건데 그대로 가정을 하고 아까 전에 그린 요게 MC죠. MC. 그 다음에 그대로 위에 여기다가 Q랑 얘가 TRTC. TR은 이제 PQ죠. 아니요? 포함 아니에요. 왜냐면은 님이 그 뭐야 요리 하나 만들다가 요리 2개 만든다고 월세를 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Q 하나 한 개 비용이란 건 Q 하나 오를 때 생산 하나 더 할 때 나오는 비용이잖아요. 생기는 비용. 월세는 고정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이죠. 많이 팔리는 거 월세 올리는 거는 이거랑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 이야기잖아요. 부동산은 생산자가 아니잖아. 부동산은 생산자가 아니에요. 그 집주인은 생산자가 아니잖아요. 그걸로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잖아. 요거랑 TC. 해서 보면 얘가 만나는 점이고 잠깐만요. 만나는 점을 회색 해서 쭉 직선으로 그려놓고 얘가 극대화가 되도록 그리면 되잖아. 빨간색으로 이게 PQ. 그 다음에 TC는 요런 느낌이겠죠. 요런 느낌. 요게 TC.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MR이랑 MC, MR이 같잖아요. 여기 같은 점인 점에서 생산을 했을 때
PQ랑 TC의 그 차는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기가 어렵다 이게. 대충 왜 이런지 알겠죠? MR은 이제 내가 하나 팔 때마다 얻는 양이니까 Q가 늘어나면은 그대로 그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일 모양으로. 그런데 이 MC는 이제 내가 하나 팔 때마다 비용이 이만큼 느는 건데 전체 비용도 비슷하게 늘겠죠. 여기는 왜 띄어져 있냐? 여기는 이거예요. 고정 비용이에요. 고정 비용. 그러니까 내가 안 만들어도 Q가 0이어도 돈 내야 되잖아요. 비용을. 여기는 왜 띄어져 있냐? 여기가 띄어져 있는 이유도 달라요. 여기는 사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띄어지는 건데 이건 뭐 굳이 이야기 안 하고. 기계값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월세가 여기에요. 월세는 내가 월세 만약에 생산을 안 해도 월세값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 비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맞아요. 고정 비용은 숨 마셔도 나가는 거야.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이제 여기 MR, MC 만나는 점에서 이제 여기서 나 여기서 사면은 이윤 극대화 되나 하고 여기서 생산을 해서 매출이랑 비용을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로 여기서 조금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서 최대가 되는 거예요. 좀 모양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내가 돈이 0원 되는 만큼 그리려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생산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 가격보다 돈을 엄청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는 여기다. 여기서 만들면 이윤 극대화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윤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처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님이 피방 사장이다. 피방 사장인데 발주를 넣어야 돼요. 피방 사장인데 발주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넣어야 되냐 하면 MR이 MC가 될 때 MR이 MC가 되는 점을 MR MC가 되는 생산량을 찾아서 발주를 넣으면 이윤이 극대화된다. 라는 결론입니다. 힘들었다. MR은 한 개 비용이에요. MC는 MR은 한 개 수입. 이거는 한 개 비용. 그냥 영어에 마지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 붙어 있으면 한 개예요. M 붙어 있으면 한 개.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붙냐가 따라 U가 효용, R이 수입, C가 코스트 비용. 또 뭐 있지? MU, MR, MC. 그러니까 여기 M에다가 뭘 붙이냐에 따라서 이 바뀌는 거야. MR, MC. 아무튼 이거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용을 최소화할 때 비용 이제 Q를 찾았잖아요. 저희는 이제 Q를 찾았어요. 여기서 MRMC만큼 생산하면 되네. Q를 찾았어요. 찾았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아까 전에 배운 우리 그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걸 왜 봤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L과 K로 나왔던 요 그래프. 요게 Q인데 요게 MR이 MC일 때 Q인 거예요. 내가 이윤 극대화일 때 Q를 찾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이 양을 생산할 수 있을지 보면 이제 L이 K를 이만큼 L과 K를 이만큼 하면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Q를 찾고 그 다음에 비용이 같은 생산량 중에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생산 요소 조합을 찾아서 이제 L을 고용하고 K를 이제 사면 된다.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내가 피방 사장이다. 내가 생산자다. 하면 이제 MRMC가 되는 Q를 찾아요. 먼저 생산량을 얼마나 발주할지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발주량을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일꾼이랑
그 시설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 양만큼. 그렇게 하면 당신은 이제 좋다, 행복하다는 거. 이제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완벽한 이윤 극대화죠. 아, 가격은요. 이제 가격은 한계 수입 곡선 맞죠? 맞는데 반대예요. 가격이 한계 수입이 되는 거지 한계 수입에서 내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 왜냐면은 가격은 이거는 이제 가격에 대한 이야기. 이거 근데 잘 하시는 게 이게 원래 경제학 순서가 그대로거든요. 원래 여기서 가격이 이제 나와야 돼요. 이제부터 가격이 나와. 그러니까 엄청 잘 따라오는 거예요. 잘 따라와서 왜 여기 그럼 가격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경제학 책에서 가격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러면서 순서가 딱 그렇게 돼 있어. 잘하시네. 가격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왜냐? 가격은 시장 형태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쌀 시장이 있어요. 내가 농부야. 갑자기 농부가 됐어. 나 피방사장인 줄 알았는데 농부였어 사실. 꿈이었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농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돼. 아 이거는 안 돼요. 그가 시장은 달라 또. 그가 시장은 좀 이따가 할게요. 쌀 시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농부였어요. 내가 꿈 깨고 나니까 농부여서 이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500 이번에 풍년이었어요. 그래서 500 뭐라고 하지? 500가마니 쌀 500가마니를 내가 생산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격은 석이랑 섬이랑 둘 다 쓰나요? 잘 모르겠는데. 섬? 500섬이면 어느 정도 양이지 근데? 그 감이 안 오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 이제 쌀 시장에 내가 가만히가 섬이구나. 아 오케이. 오.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가격은 내가 쌀 시장의 농부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격 결정하지 못해요. 가격 결정권은 나에게 없다. 왜냐면은 농부가 쌀 가격을 결정해서 팔지 못해요. 왜냐면은 쌀은 물품끼리 뭐라고 해야 되지?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어서 가격 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쌀 500섬이랑 내 옆집 사람이 만든 쌀 500섬이랑 똑같은 쌀이야. 섞어도 구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다르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가격을 이제 받고 파는 수밖에 없다. 이게 농산물들이 대부분 이렇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비싼 쌀들은 차별성을 준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차별성을 준 거예요. 일부러 막 그 뭐 쌀 이름 있는 애들 있잖아요. 뭐 2000쌀인가 그런 거는 비싸잖아요. 왜 비싸냐면 일부러 비싸게 만든 거예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가격 결정권을 일반 쌀로 하면은 가격 결정권이 없지만 내가 이름 붙여서 쌀을 팔면 가격 결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름 붙인 거예요. 일부러. 근데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마트야. 뭐 쌀, 감자도 똑같아요. 요번에 감자 풍년이어서 가격이 내렸다잖아요.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는 내가 내린 거 아니잖아요. 맞죠? 나는 그냥 풍년에서 많이 캤을 뿐이야. 많이 캤을 뿐인데 내가 가격을 안 내렸어요. 나는 그대로 팔고 싶은데 가격이 내렸대. 왜? 감자는 차별성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올해는 감자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결정한 게 아니고 이거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가격들은. 이런 가격은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그래픽카드 시장 봅시다. 이제 엔비디아예요. 님이 엔비디아 사장이야. 그럼 님은 이제 그래픽카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080 뭐 한 4000으로 하자.
4080 만들었어요 이번에. 4080 만들어서 이제 내가 공장 찍잖아요. 공급을 찍고 수요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을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죠. 내가 사장이 결정한단 말이야. 물론 이제 뭐 그 결정하는 여러 가지 그건 있겠죠. 뭐 방법이라던가 그런 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격 결정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독점이니까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올해 그래픽 카드 가격이 올랐다 안 하잖아요. 올해 그래픽 카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말 안 하죠. 말 안 해. 왜냐면 올해 비싸게 나타지. 올해 비싸게 냈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장이 비싸게 결정했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쌀이랑 그 감자랑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떤 형태냐, 그러니까 이 물품이 차별성이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실제로 그림도 다르게 나와, 그래프도 다르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 형태를 배울 거라는 걸 여기서 이제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비싸게 내도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실제로 낸 가격보다 오를 수 있죠. 현재는 이런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안 다루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이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 경제학에서 안 다루고 뭐 나중엔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장 형태 이런 형태는 없는 걸로 본다는 거. 근데 시장 이야기를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조금만 해봅시다. 생산물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시장에는 크게 네 종류로 봐요. 여기서는 완전 경쟁 시장. 물 옆에 냅뒀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 그다음에 과점 시장. 독점 시장. 이렇게 광대 몇 시야? 57분. 오케이. 얘네들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을 나뉘는 거고, 잠깐만 쉽시다. 그러면 광대를 치고 이거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어차피 이거 시장 많이 할 생각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대충 설명하고 그 정도만 합시다. 오늘 앞에 내용이 조금 나도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어떡하냐, 비용 함수랑 그쪽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나 자신이 따로 공부를 해야겠어요. 그것도 맞아요. 말하면서 정리하면서 켰는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 그쪽이 비용 함수 쪽은 정리가 안 돼.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물론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정도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내용은 지금 다 말했거든요. 근데 약간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역시 경제를 안 본 지도 오래돼가지고 이것도 또 까먹네. 까먹고 씨. 아 그래요? 좋네? 3000이 나한테 좀 과한 거였네. 과한 비트레이트를 내가 쓰고 있었네. 근데 게임할 때는 3000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스스톤은 모르겠다마는. 근데 지금 아프리카 보라 하면 못 보고 못 보였지 않나? 광대 뭐야 나 안 돌렸어. 한동으로 손해보고 있었네. 뭐 그것도 그렇게 하나 재밌으면 보긴 하지. 근데 요새는 물론 내가 그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어서 별로 상관없긴 한데 경쟁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화질이 옛날보다 그 상향 편중돼 있으니까 진짜 재밌지 않는 이상 굳이 볼 이유가 없잖아요. 나쁜 화질로. 나왔다. 아, 19딜? 어떤 걸로? 아, 잠깐만. 행동력 쓰고 올게요.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합시다. 이거를 시장 이야기만 대충 하고 오늘 거기까지 합시다. 부럽다잉. 완전 경쟁 시장이 뭐냐? 완벽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요거는 차별성이 없는 시장이에요. 완전히 아예 없는 시장. 아까 전에 말한 감자 시장 같은 거, 감자, 쌀 이런 농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특징이 뭘까요? 진입장벽이 없어요. 아, 완전 경쟁. 그러니까 경쟁 시장이 아니고 완전 경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완전 경쟁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시장.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완전 경쟁인 거예요. 진입장벽이 없어요. 진입장벽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쌀 농부잖아요. 쌀 농부면은 내가 쌀을 키운다고 했을 때 아무도 나한테 니 쌀 키우지 마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만들어 팔면 되니까. 예. 가격 결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고 만드는 사람 많은 시장. 그러니까 예. 대충 여기가 왜 근데 완전 경쟁 시장 약간 긍정적인 의미거든요. 왜냐면 이게 경제학에서 다루는 시장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수요와 공급만으로 가격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학에서 그래서 완전 약간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완전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와 공급만으로 가격이 이루어지는 시장. 사재기 높고 그렇죠. 누구든지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고 대신 차별성 없으니까 가격은 결정 못하고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준 대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완전 경쟁 시장. 그러면 나머지는 불안정 경쟁 시장들이에요. 얘네들은 독점적 경쟁 시장 뭐냐? 이거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이거는 현실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 있잖아요. 미용실 있어요. 미용실 많죠. 근데 미용실끼리 다르잖아요. 서비스가 차이가 나죠. 맞죠? 그리고 가격도 차이 나죠. 이게 그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쟁이지만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독점성이 있는.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인 거예요. 좋은 서비스는 비싸게 받을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비스를 좋게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 그거 독점적 경쟁 시장인 거예요. 아까 전에 말한 그 쌀, 뭐지? 브랜드 쌀. 이런 것도 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성 만든 거죠. 여기서 탈출한 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팔리는 쌀보다 내가 급이 너무 높아. 그러면은 탈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탈출해서 나는 독점성을 만들겠다. 나만의 독점성을 만들겠다 하면 독점적 경쟁 시장을 형성하는 거지, 자기가. 약간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는 경쟁이요. 비가격 경쟁이랑 가격 경쟁이 같이 일어나는데 이제 주로 비가격 경쟁이 중요해요. 비가격 경쟁이 뭐냐? 같은 그건데 같은 분야인데 서비스나 진로 승부하는 거. 이게 비가격 경쟁. 가격은 같은데 서비스 더 주는 거야. 막 예를 들어 뭐 미용실 같은 거 5,000원, 5,000원 너무 싸고 요새 2만원? 뭐 만원, 2만원 한다 쳤을 때 같은 15,000원인데 머리를 잘
맞아요. 피방도 그렇겠다. 피방. 맞아요. 피방도 그래요. 다 1시간 1,000원인데, 이라고 쳤을 때, 음, 맞아요. 그게 독점적 경쟁시장이에요. 이게 현실에 가까워요, 좀. 많아. 그리고, 과점시장은 뭐냐? 과점시장은, 이제, 기업이 몇 개 정해져 있는. 이거는, 이제, 통신사. 우리나라 통신사 있잖아요. KT, LG, SKT, 뭐, 알뜰폰은 통신사로 치나? 안 치죠? 네, 뭐. 얘들은, 이제, 얘들은, 일단은 진입장벽이 있죠? 진입장벽이 있어요. 왜 진입장벽이 생기냐? 진입장벽이 있는 분야에서 과점시장이 되는 거긴 한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거든요. 아까 전에 배웠던 거랑 비슷한 건데,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합시다. 규모의 경제가 뭐냐? 규모가 커지면, 이제, 그러니까, Q가 많아지면, Q가 커지면, 이제,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네, 이거예요. 생산 비용을 했을 때, 맞지. 잠깐만. 평균 생산 비용. 이렇게 되나? 생산 비용이? 그거랑 반대죠. 반대.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한다는 건, 그러니까 그 반도체나 아니 뭐 SKT 저 통신사도 그래요. 통신사 보면은 처음에 통신사 만들 때 돈 개 많이 들잖아요. 왜냐면은 통신 그 뭐야 그거 전선 깔아야 되고 통신망 깔고 하는 그 기반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생산하는데 생산 비용은 별로 안 드는 거예요. 맞죠? 건물주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는 통신망 처음에 Q가 0에서 1 만드는 데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개 비싸. 근데 이제 Q가 한 500개 되면은 여기서 막 Q 한 1000 만들어도 별로 돈이 많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진입장벽이 존나 진짜 개빡세겠죠, 진입장벽이. 이게 그래 유튜브 구독자? 뭐 그렇죠. 디지털 이런 쪽이 좀 가깝죠. 이쪽이 개빡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과점 시장이나 독점 시장이 나타나거든요.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가 못 들어오는 거야. 그걸 보고. 얘가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기 너무 비싼 거야. 그렇죠? 이제 뭐 이 과점 시장이고 독점 시장은 뭐 과점 시장인데 기업이 기업 한 기업이 모든 걸 선택. 진입장벽 개미쳤고 절대 못 들어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개 시장, 완전 경쟁 시장, 독점 경쟁 시장, 과점 시장, 독점 시장 이렇게 4가지 시장이 있는 거예요. 크게는 그래요. 그리고 이런 시장 형태마다 이제 가격이 정해지는 방식이 다르다. 이게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생산자 이윤 극대화를 봤을 때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제 이 시장들을 살펴봐서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시장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 시장들을 하나 들어가서 이제 완전경영 시장에서는 가격에 어떤 게 가격을 만드는가, 그리고 이 가격에 따라서 생산자나 소비자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뭐 일단은 요 정도 합시다. 사실 이 다음은 좀 모르겠네. 내가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휴, 오늘 살짝 그 비용 생산자 쪽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로 하니까 좀 더 어렵네요. 뭔가 머릿속에 내가 정리가 잘 안 된 느낌이었어. 좀 더 정리를 잘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경제학 재밌어요. 근데 솔직히 경제학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그 배우는 것 중에. 경제학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현실 예시랑 잘 맞고 그 다음에 약간 논리적인 측면이 있어서 딱딱 들어맞 그림이랑 말이랑 딱딱 들어맞거든요. 약간 그게 좀 재밌어요. 그림이랑 말이랑 현실이랑 약간 이 세 개가 적당히 들어맞는 그 느낌이 재밌어. 경제학의 재미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죠? 현실적으로 어쨌든 실제로 느끼는 거니까 적용하기 쉽죠. 돈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물론 실제 현실적인 돈이랑 또 다르죠. 현실적인 돈을 원하는 사람은 지금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보고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이제 오늘 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합시다. 마지막에 생산 오늘 저번에 했던 거는 이제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생산자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생산 함수 이제 Q와 그 LK 노동과 자본의 관계. 그 다음에 비용 함수 CC는 WL 플러스 RK 비용 함수.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윤 극대화 나왔죠. MR은 MC. 이제 이걸 배워서 생산자가 어떤 얼만큼 생산하는지 생산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 생산을 위해서 노동과 자본에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될지 이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 완전 경쟁 독점적 경쟁 과점 독점 이렇게 시장 4개를 보고 이제 여기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까 이제 이 시점이죠. 지금 여기 들어온 거예요. 다음에는 이 각 시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각 시장들에서 어떻게 가격 형성되고 어떻게 소비자나 생산자가 활동하는지를 이제 볼 거예요. 언제 볼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한번 어차피 저도 경제학 정리를 하긴 해야 돼가지고 정리를 하긴 해야 돼서 그러게요. 좀 빨리 하고 싶긴 한데 주말에 킬 수도 있고 아직 확정은 없어요. 헌법도 해야 돼가지고 와 경제학이 재밌고 헌법은 좀 노잼이라 가지고 아직 확정 없는데 일단 월요일은 아마 킬 것 같거든요. 근데 주말에도 킬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닌데 주말에도 딱히 할 거 없으면 킬 생각이 있어가지고 헌법 노잼인 것도 그렇고 약간 기 빠져요. 하고 있으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